캘럼 형사는 카페에서 저녁에 커피를 마시다가 웨이터와 여성 손님이 다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다가가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물었습니다. 웨이터는 여자가 수프를 주문했다고 주장했지만 그 여자는 주문하지 않았다고 말했어요. 캘럼 형사는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누구였을까요? 오후 4시까지만 뜨거운 음식을 제공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시계를 보세요. 저녁 7시예요. 주문을 하고 싶었다고 해도 시간이 너무 늦어서 주문할 수 없었어요. 그러므로 웨이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체이스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고 만삭인 아내는 부엌에서 저녁을 요리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체이스는 몸이 안 좋아져서 의식을 잃었어요. 아내가 옷을 입고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마침내 깨어났을 때 그는 자신의 아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물론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3명의 여성이 있었는데 각각 자신이 아내라고 주장했어요. 누가 그의 아내일까요? 우선 아내는 임신 중이었고 만삭이었으므로 분명히 배가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여자는 아니에요. 전혀 임신한 것 같지 않아요. 이제 다른 두 여성의 신발을 보세요. 그중 한 명의 신발끈이 풀려 있어요. 그건 몸을 숙여 직접 신발끈을 묶을 수 없었고 의식을 잃은 남편이 그녀를 도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진짜 아내입니다. 에스메는 여느 때처럼 숲속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어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길을 잃었습니다.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녀의 집을 찾았어요. 에스메는 집 안에 들어가서 고양이를 쓰다듬고 마녀에게 집에 보내줄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마녀는 개구리 농장을 막 시작하려던 참이었고 에스메의 도움이 필요했어요. 에스메가 문제를 해결한다면 마녀는 에스메를 놓아줄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에스메는 영원히 거기에 남아서 개구리 농장에서 일해야 할 거예요. 개구리가 2마리 있어요. 개구리의 수는 매일 2배가 됩니다. 판매자는 마녀에게 마당에 있는 작은 개구리 연못이 100일 안에 완전히 개구리로 가득 찰 것이라고 말했어요. 연못의 절반이 차려면 며칠이 걸릴까요? 매번 개구리의 수가 2배가 되기 때문에 연못이 완전히 채워지기 전날에 연못이 절반 채워질 거예요. 그러므로 99일째 되는 날입니다. 에머리는 탐험 중에 마침내 해적들이 보물을 숨기곤 했던 오래된 동굴을 발견했어요. 하지만 4개의 상자가 있었는데 오직 1개에만 금이 들어있었어요. 에머리가 엉뚱한 상자를 건드리면 영원히 동굴에 갇히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상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물은 2번 상자 아니면 4번 상자에 있음. 두 번째 상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보물은 1번 상자 아니면 3번 상자에 있음. 세 번째 상자에는 보물은 여기 있음 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번째 상자에는 보물은 여기 없음 이라고 적혀 있어요. 하지만 이 진술 중 오직 하나만이 사실입니다. 그러면 에머리는 어느 상자를 골라야 할까요? 보물이 1번 상자에 있다면 2번째와 4번째 진술이 사실이 됩니다. 하지만 올바른 진술은 하나뿐이에요. 보물이 2번 상자에 있다면 첫 번째와 4번째 진술이 옳습니다. 만약 보물이 3번 상자에 있다면 2번째와 3번째 진술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에머리는 4번 상자를 골라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진술만 옳은 것이 되고 보물은 4번 상자에 있습니다. 캘럼 형사는 은행에 있었는데 두 여자가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루이스 부인과 클라크 부인 모두 핸드백이 자신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한 젊은 남자가 말다툼 직전에 대기실의 사진을 찍었어요. 사진을 보고 핸드백이 누구의 것인지 맞춰보세요. 핸드백이 두 여자 사이에 있습니다. 하지만 루이스 부인은 깁스를 했고 가방은 깁스를 한 팔 옆에 놓여 있습니다.
만약 그 여자의 가방이었다면 반대편에 뒀을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백은 클라크 부인 것이 틀림없어요. 닉과 콜린스는 기차로 여행을 하고 있었고 같은 역에서 떠나고 있었습니다. 콜린스는 먼저 일어서서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닉이 가방을 들고 열었을 때 그것이 자신의 가방이 아니라는 것을 맞아요. 53이에요. 이 그림은요? 숨겨진 숫자가 있나요? (417) 잘했어요. 여기 숫자가 보이나요? (8249예요) 다음을 뭐죠? 숫자가 보이나요? 여긴 번호가 없어 좀 까다로워요. 근데 숨겨진 글자가 있네요. 가발이라고 보이나요? 이 패턴은 어때요? 여기 단어가 보이나요? 여기서 아무 단어도 못 찾았다면 잘했어요. 여긴 아무것도 안 적혀 있어요. 이 그림에서 뭔가를 읽을 수 있나요? 기쁨이에요. 이 아름다운 만화경엔 어떤 문구가 숨겨져 있나요? 너답게 해. 다음 거예요. 뭘 해야 할지 아시죠? 호기심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 어떤 단어가 보이나요? 여기에 숨겨진 문구가 있네요. 그리고 평정심 유지라고 되어 있네요. 넘어갈게요. 이 주황색 블록에 있는 회색 막대가 움직여요. 하지만 사실 회색 막대의 색을 바꾸는 방법이 있어요. 화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검은 점을 응시하면 회색 막대가 파란색이나 녹색으로 변하기 시작해요. 그러니 눈을 깜빡이지 말고 검은 점을 바라보면서 색이 변하는 걸 보세요. 아직 안 보이나요? 여러분이 보기엔 파란색인가요? 녹색인가요? 좀 어지럽나요? 이 새로운 과제로 눈을 잠시 쉬도록 해요. 이 그림은 흑백이에요. 하지만 컬러로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자 코에 있는 검은 점들을 10초 동안 응시하세요. 이제 벽을 보고 가능한 한 빨리 여러 번 눈을 깜빡여보세요. 벽에 이 조성화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컬러로 보일 거예요. 이 여러 이모티콘을 보세요. 이 녀석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네요. 잘했어요. 다음 거예요. 이 이모티콘을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숨었어요. 이 이모티콘들은요? 이걸 찾을 수 있나요? 안녕, 나 여기 있어. 수준을 더 높여볼까요? 이 녀석을 찾을 수 있겠나요? 여기 숨어 있어요. 이 이모티콘들은 다 똑같나요? 아니요, 이 녀석은 여기 안 어울려요. 이 시끄러운 이미지에서 하트를 찾을 수 있을지 봅시다. 자, 여기 있네요. 잘했어요. 이 세트는 어때요? 이 이모티콘을 찾을 수 있나요? 이 그림에는 그런 이모티콘이 없어서 좀 까다로워요. 이 이모티콘 중에서 사자를 찾을 수 있나요? 여기 있네요.
다음이요. 이 귀요미는 어디 있을까요? 여기 숨어 있어요. 이 이모티콘 좀 보세요. 이 작은 녀석 찾을 수 있나요? 안녕, 바로 여기 있어요. 자, 이 말을 해야겠어요. 잘했어요. 젬마는 인어입니다. 네, 정말이에요. 젬마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대서양에 살고 있습니다. 이 가족에서 누가 막내인지 겉모습으로만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인어 할머니를 보세요. 꼬리에 불가사리가 많네요. 이게 바로 힌트예요. 각 별이 한 살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인어가 가장 어리다는 뜻이에요. 꼬리에 불가사리 15개가 장식되어 있는데, 즉 그녀가 15살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두 언니는 각각 18살과 22살입니다. 어느 날 젬마는 인어 파티에 갔습니다. 하지만 손님들 중 한 명은 진짜 인어가 아니었어요. 누군지 아시겠어요? 이 상어는 인어가 아니네요. 젬마의 어머니 피오나는 인어들을 위한 귀여운 한 층짜리 보석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침 일찍 가게에 출근했는데 가장 비싼 목걸이가 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바다 경찰을 불렀습니다. 피셔 형사가 도착해서 피오나에게 질문했어요. 저는 오후 10시에 가게를 닫고 집으로 갔어요. 그때도 진주 목걸이는 있었어요. 피셔 형사는 용의자 3명을 확보했어요. 옆 가게 주인은 오후 8시에 가게 문을 닫고 바로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경비원은 어젯밤 당직이었는데 아마도 제가 다른 층을 순찰하고 있을 때 도둑이 가게에 몰래 들어왔을 거예요 라고 했어요. 청소부 아주머니는 오후 4시에 청소를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남편의 생일 파티를 하러 바로 집에 갔대요. 누가 거짓말을 하나요? 경비원이에요. 피오나의 가게는 1층짜리 건물이에요. 목걸이가 도난당했을 때 다른 층에 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다른 층이 없으니까요. 젬마는 돌고래들과 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해수면으로 올라왔어요. 그때 그녀는 잘생긴 2명의 남자 닉과 릭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둘 다 공경에 처해 있었어요. 젬마는 누구를 먼저 구해야 할까요? 릭이에요. 나무배는 약간 물에 잠겼지만 그래도 닉은 괜찮아요. 물을 퍼내면 되니까요. 하지만 저 구명보트는 손상되어 있네요. 릭은 곧 물에 빠지게 될 거예요. 근처에는 상어도 있다고요. 젬마는 2사람을 구했고 둘을 바닷가로 데려갔습니다. 닉은 허락도 없이 핸드폰으로 젬마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젬마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들키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게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했어요. 닉은 좋아, 사진을 삭제할게. 하지만 먼저 내 수수께끼를 풀어봐. 소금물이 사방에 널려있지만 바다는 보이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일까? 젬마를 도와주시겠어요? 정답은 눈물입니다. 릭은 젬마에게 데이트 신청을 했고 젬마는 승낙했어요. 젬마는 24시간 동안 사람의 다리를 얻기 위해 동네 마녀에게 물약을 사러 갔습니다. 마녀의 집 문은 잠겨 있었고 쪽지에는 나를 만나고 싶으면 먼저 열쇠를 찾아 라고 적혀 있었어요. 젬마가 열쇠를 찾게 도와주시겠어요? 여기요. 젬마는 그 열쇠로 문을 열었고 암호로 열어야 하는 다른 문을 발견했어요. 거기엔 쪽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아주 많은 키가 있지만 문을 열 수 없는 것은? 젬마를 좀 도와주시겠어요? 키보드입니다.
젬마는 돈이 없었어요. 마녀는 그녀에게 이런 거래를 제안했습니다. 만약 내 수수께끼를 맞힌다면 물약을 공짜로 줄게. 하지만 이 문제를 풀지 못한다면 영원히 내 하인이 되어야 해. 젬마는 동의했어요. 나는 4개가 2세트, 6개가 3세트, 8개가 4세트야. 그리고 나랑 딱 어울리는 이름이 있지. 난 누구일까? 젬마는 즉시 수수께끼를 풀고 물약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맞춰보시겠어요? 정답은 반쪽입니다. 젬마는 물약을 받아 마시고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젬마가 약속 장소로 갈 수 있는 길은 3개 있었어요. 첫 번째 오솔길은 뱀파이어가 사는 마을을 지나야 했어요. 두 번째 길은 그녀를 미치게 만들 수 있는 유독성 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세 번째 길은 마법에 걸린 숲을 지나야 했어요. 마법에 걸린 숲을 지나면 이전의 모든 주문이 모두 사라지게 될 거예요. 젬마는 어느 길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길이 가장 안전합니다. 날씨가 화창해서 뱀파이어들은 아마 자고 있을 거예요. 릭과 젬마는 3명의 인어라고 하는 식당에서 만났어요. 하지만 현관에는 인어상이 2개밖에 없었어요. 식당 주인 빅터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고 쉽게 고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이게 빅터의 사업 전략입니다. 행인들이 실수를 알아차리고 주인에게 이를 알려주려 식당에 들어왔다가 점심을 먹기도 하거든요. 릭은 경찰서의 형사입니다. 젬마와의 저녁 식사 도중 그는 경찰서에서 급한 전화를 받았어요. 컨트리하우스의 주인인 제프는 가정부가 자신을 없애려고 했다고 했어요. 전날 밤 가정부가 그에게 디저트로 사과를 주었는데 한 입 베어물고 기절해버린 거예요. 그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즉시 경찰에 신고했어요. 릭과 젬마는 범죄 현장에 갔고 가정부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젬마는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릭은 사건 현장을 조사하면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바로 알아챘습니다. 가정부와 주인 중 누가 거짓말쟁이일까요? 주인이 독사과를 먹었다고 했죠. 그리고 그 일이 전날 밤에 일어났다면 이 사과는 지금 갈색이어야만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죠. 주인은 경찰을 부르기 직전에 사과를 먹은 게 틀림없습니다. 젬마는 프레디는 정말 운이 좋아요. 초콜릿 공장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죠. 한 번은 평소처럼 공장을 점검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누가 고급 초콜릿이 든 상자 여러 개를 훔쳤다는 걸 알아냈어요. 다음날 아침 프레디는 용의자 3명을 신문했습니다. 페이스트리 요리사인 제이슨은 오후 7시에 근무를 마치고 바로 집으로 갔다고 했어요. 그의 아내는 그가 밤새도록 집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해줬어요. 배달원인 해리는 저는 초콜릿을 전혀 먹지 않아요. 냄새만 맡아도 발진이 심하게 생긴다고요. 라고 했습니다. 청소부 피터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제 창소를 청소하고 있었어요. 바닥에 초콜릿이 하나 있길래 그걸 먹었어요. 죄송합니다. 자르지는 마세요. 누가 도둑일까요? 해리요. 아무런 보호장치도 없이 녹은 초콜릿 한 그릇을 들고 있네요. 만약 그의 알레르기가 진짜라면 발진이 생겼을 거예요. 초콜릿 공장에서의 또 하루가 밝았습니다. 제이슨은 프레디에게 장난을 치기로 결심하고 날계란을 초콜릿으로 덮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달걀을 쟁반 위에 진짜 초콜릿 달걀 사이에 놓았어요. 제이슨이 초콜릿 달걀을 가져왔을 때 프레디는 즉시 가짜 초콜릿 달걀을 발견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진짜 초콜릿 계란은 속이 비어서 제이슨이 걸을 때 쟁반 위에서 굴러다녔습니다. 하지만 날달걀은 더 무거워서 별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프레디는 제이슨에게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제이슨을 겁주기 위해 프레디는 귀신 분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진짜 귀신 몇 명이 방에 나타났어요. 이 중 누가 프레디인지 맞춰보실래요? 이 귀신이에요. 유일하게 투명하지 않은 유령이죠. 어느 날 저녁 공장에서 창립 기념일을 축하하고 있었습니다. 경영진은 파티를 준비했어요. 전 직원이 노래 대회에 참가했죠. 대부분은 노래를 엄청나게 잘 불렀고 선물과 꽃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가수들 중 오직 2명, 낸시와 베시만이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둘은 마지막으로 한판 붙기로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시가 의식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의사들은 독극물이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회의 모든 참가자들은 정확히 같은 음식을 먹었다고요. 게다가 경찰이 접시를 확인해보니 멀쩡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맞춰보시겠어요? 누군가가 베시의 꽃에 독을 탔어요. 다음날 프레디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그때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소리를 쳤어요. 잠깐! 누가 초콜릿 공장에 고양이를 데려왔죠? 여기는 동물 출입 금지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이 보이시나요? 여기요. 고양이는 겁을 먹고 다른 방으로 도망갔고 프레디는 고양이를 따라갔어요. 이제 고양이가 보이시나요? 저기 숨어있네요. 그리고 또 프레디는 고양이를 잡는 데 실패했어요. 고양이는 건물 밖으로 뛰쳐나와 정원으로 숨었습니다. 고양이를 찾게 도와주시겠어요? 불쌍한 고양이가 여기 있네요. 프레디는 고양이를 잡았고 목줄에 작은 쪽지가 붙어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엔 연락처가 있었어요. 프레디는 고양이 주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퇴근 후 프레디는 고양이를 데리고 쪽지에 적힌 주소로 갔습니다. 그리고는 으스스한 성이 나왔어요. 문은 잠겨 있었고 비밀번호가 필요했습니다. 프레디가 이 힌트를 이용해서 암호를 풀 수 있게 도와주실래요? 비밀번호는 레인보우, 무지개입니다. 성 안에서 우울한 노인이 프레디를 맞이했습니다. 프레디는 고양이를 되찾아준 것에 대해 노인이 고마워할 것이라고 예상했어요. 그러나 노인은 악랄하게 웃기 시작하더니 모든 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만약 내가 주는 3가지 과제를 해낸다면 100만 달러를 주겠어. 하지만 실패하면 내 성에 영원히 머물게 될 거야. 첫 번째 과제다. 이 채소들 사이에서 내 안경을 찾게 도와줘. 프레디를 도와주시겠어요? 여기 있네요. 노인이 준 다음 과제는 물약을 정확히 순서대로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는 프레디에게 이 레시피를 주었습니다. 프레디를 도와주시겠어요? 우선 카레를 넣어야 합니다. 그리고 물약을 초록색으로 만들기 위해 블루베리를 넣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마토를 넣어 물약을 갈색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채소들이요? 프레디가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3번째 과제는 이 지저분한 방에서 책을 찾는 거예요. 보이시나요? 소파 안에 반쯤 숨겨져 있네요. 노인은 프레디에게 돈을 주고 출구를 보여준 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프레디가 떠나려고 했을 때 그는 문이 잠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물쇠가 달려 있었어요. 프레디는 근처에서 이 미스테리한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이걸 풀지 못하면 오랫동안 갇혀 있어야 할 겁니다. 어떤 암호로 문을 열 수 있을까요?
2, 3, 6, 1. 각 숫자는 숫자 세트에 있는 동그라미 수입니다. 프레디는 자유롭게 떠날 수 있었어요. 프레디는 소름 끼치는 성에서 나오자마자 일을 그만두고 세계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어요. 우선 그는 스페인으로 가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글로리아를 만났어요. 그는 그녀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었어요. 글로리아는 대답 대신 이 퍼즐을 보여줬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맞아요. 아일랜드에서 왔어요. 그리고 나서 글로리아는 프레디에게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물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이 퍼즐을 보여주었습니다. 프레디의 나라를 맞춰보시겠어요? 쿠바요. 프레디는 마드리드에 도착해서 산책을 하러 갔습니다. 그는 미리 호텔을 예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하룻밤 묵기 좋은 장소를 찾아 도시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프레디는 작고 귀여운 호텔을 발견해서 들어갔습니다. 큰 실수였죠. 왜일까요? 창문에 있는 좀비 보이시죠? 안전하지 않아 보이네요. 프레디가 소름 끼치는 호텔에 들어서자마자 등 뒤로 문이 쾅 닫혔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은하 중 하나인 코뿔소 눈 갤럭시에서 최근 시공간 붕괴가 발생했어요. 우주 과학자 그룹이 실수로 울트라 디퍼렌셜 평가기를 중공간 온도기로 바꿨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자, 간단히 말해서 누군가가 TV 리모컨처럼 생긴 타임머신을 세탁기처럼 생긴 텔레포트 안에 넣었어요. 그래서 현재 시간과 공간의 변칙이 은하계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주보안국의 책임자예요. 개머리를 한 이 고도로 발달된 휴머노이드는 우주의 질서를 유지하고 온갖 행성의 문제와 시공간 변칙을 제거합니다. 부하들과 함께 여러분은 오늘, 내일, 어제의 사건들로 인한 결과를 처리하고 텔레포트 타임머신을 꺼야 해요. 스타푸들호에 올라타고 위험한 여행을 떠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행성 업이에요. 여기서 모든 지적 생명체와 원시적 생명체는 수직으로 움직여요. 모든 사람, 동물, 그리고 다른 놀라운 생물들이 끝없는 계단을 오르며 오직 위로만 움직이죠. 그곳에 다른 은하와 시간에서 온 외계 생물체가 나타났어요. 이 세계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아보세요. 보세요. 저기 달팽이 한 마리가 밧줄 사다리를 따라 기어가고 있어요. 수평으로 움직여요. 달팽이를 잡아 병에 넣었어요. 그걸 행성 슬라임으로 보낼 거예요. 놀랍게도 달팽이가 말을 해요. 여러분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지금 알 수 없는 괴물이 슬라임 세계의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달팽이의 행성으로 날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이곳에는 달팽이와 애벌레만 살고 있어요. 온 세상이 두꺼운 슬라임층으로 덮여 있어요. 거대한 달팽이, 작은 달팽이, 그리고 심지어 고층 건물 크기의 달팽이도 보여요. 하지만 외계인도 숨어 있어요. 주변을 잘 둘러보고 임포스터를 찾으세요. 달팽이 껍질 중에서 큰 소라게의 껍질을 발견합니다. 달팽이 껍질처럼 생겼지만 한 쌍의 집게발이 살짝 보여요. 걔를 포위하고 우주선으로 옮깁니다. 이곳에서의 임무는 끝났어요. 달팽이들이 고마워해요. 다음 임무는 스테릴륨 행성을 구하는 거예요. 이 행성은 우주에서 가장 척박한 행성이에요. 그곳에는 흙도 미생물도 박테리아도 없어요. 외눈박이 비행 크리스탈이 이 순수한 무균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들은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지만 텔레파시로 의사소통을 해요. 여러분의 뇌는 그들로부터 신호를 받아요. 크리스탈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스테릴륨 행성에 거대한 운석이 접근하고 있는데 그 운석을 파괴해야 해요. 행성에 미생물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행성에 착륙할 수 없어요. 대신 소행성에 접근하여 그 성분을 스캔합니다. 그 소행성이 평행 우주에서 이곳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설탕으로 만들어졌어요.
여러분은 크리스탈들에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행성을 떠납니다. 어떻게 스테릴륨에게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죠? 설탕 소행성은 몇 초 안에 행성의 대기에서 녹아서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은 미래에서 온 손님이 지구 9에 나타났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행성의 기술은 별로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심지어 증기 엔진도 아직 발명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임무를 수행하기로 합니다. 들판에서 3명의 농부들을 발견했어요. 밭을 갈고 채소를 나르고 있어요. 그중 한 명은 미래에서 온 농부예요. 누구죠? 보세요. 저 남자는 비닐봉지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그의 시간대로 돌려보내고 행성을 떠나려고 해요. 그런데 뭔가 이상한 걸 알아차려요. 지구 9에는 3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리고 모두들 서로 다른 모습이어야 하는데 무슨 이유에선지 모두 똑같이 생겼어요. 30억의 농부들이 하나의 거대한 밭에서 일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후각이 매우 뛰어나요. 그리고 이 행성의 거주자들이 인간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아무 냄새도 안 나요. 이 농부들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맞춰보세요. 그들은 모두 홀로그램이에요. 한 농부가 깜빡이고 있어요. 보이죠? 하지만 왜 누군가가 그런 대규모 착시 현상을 만들었을까요? 그때 모든 농부들, 땅, 나무, 풀이 깜빡이기 시작해요. 주변의 모든 세상이 사라져요. 여러분은 지금 작고 하얀 방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얼굴이 사람으로 변해요. 입마개가 쓰여 있어서 말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우주복은 회색 셔츠로 변합니다. 문이 열리고 하얀 코트를 입은 덩치 큰 남자가 들어와요. 대걸레와 물 한 양동이를 주고는 방 청소해 라고 말하고는 가버립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누군지 어떻게 여기 왔는지 기억 못해요. 무슨 일인지 알아내야 해요. 하지만 먼저 자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아내야 해요. 유리 표면, 거울, 창문도 없는 하얀 방에서 어떻게 그걸 알아낼 수 있을까요? 양동이에 물을 보세요. 얼굴이 비칠 거예요. 수면을 봅니다. 이제 모든 것이 확실해졌어요. 문이 열려요. 방을 나와 아까 그 경비병과 함께 긴 복도를 따라 걸어요. 회색 셔츠를 입은 다른 사람들이 앉아있는 방을 지나가요. 식당으로 들어갑니다. 요리사는 물을 부어주고 분홍색 도넛을 줍니다. 점심이라고 그가 말해요. 경비병이 입마개를 떼어줍니다. 도넛을 한 입 물지만 아무 맛이 없어요. 그때 주변의 모든 것이 환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스테릴륨 행성에 있어요. 그곳 주민들의 텔레파시 영향 아래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알아냈죠? 양동이 많았습니다. 정확히 몇 명인지 세어보시겠어요? 여덟 명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중 누가 진짜 댄인가요? 아니요, 댄이라고 쓰인 티셔츠를 입은 남자는 아니에요. 댄이란 문신을 새긴 남자도 아니에요. 진짜 댄은 이 사람입니다. 목걸이에 댄이라고 쓰여있죠. 나머지 남자들은 목걸이에 다른 이름이 적혀있어요. 콘서트가 끝난 이른 아침, 웬디는 커피 한 잔을 마셨고 몸이 아프더니 기절을 했습니다. 10분 후 그녀는 이상한 지하실에서 깨어났습니다. 4개의 문은 그녀를 자유로 이끌 수도 있고 함정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문 뒤에는 배고픈 박쥐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 뒤에는 미친 여우가 있었고, 세 번째 문 뒤에는 독거미가, 네 번째 문 뒤에는 독사가 있었습니다. 웬디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첫 번째 문을 선택해야 합니다. 박쥐는 야행성 동물이니까 아침에는 잠을 자죠.
다음날 웬디는 셸리로부터 과제를 받았습니다. 셸리는 작은 미술품 가게의 주인이었고 색깔별로 물감을 분류하는 데 도움이 필요했어요. 셸리의 고양이가 물감을 모두 섞었거든요. 이 물감 중 다른 색을 찾으실 수 있겠어요? 여기 있네요. 이 물감들은 어때요? 다 비슷해 보이나요? (2번과) (6번이) 달라요. 여기서도 다른 색을 찾게 도와주실래요? (1번이) 다른 색보다 조금 더 어둡네요. (2번) 상자는 어때요? 이 물감들은 다 똑같네요. 이 상자를 한번 보세요. 여기 속하지 않는 물감이 있을까요? 이 색깔이 약간 다르네요. 이건 어때요? 다 똑같아 보이나요? 아니요, 1번과 2번이 달라요. 그리고 이 상자에서도 여기 속하지 않는 게 있을까요? (8번이) 다릅니다. 웬디는 슈퍼마켓 매니저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근무를 비키와 피오나에게 배정했어요. 둘은 쇼핑몰에 있는 24시간 슈퍼마켓에서 음식을 다시 채워 넣어야 했어요. 이 두 사람은 처음에 어둡고 텅 빈 쇼핑몰을 지나서 슈퍼마켓까지 가는 걸 좀 무서워했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익숙해졌습니다. 한 번은 웬디가 새벽 3시에 가게에 와서 확인을 했는데 금전 등록기가 열려있고 안이 비어있는 걸 발견했어요. 웬디는 둘에게 강도를 당했을 때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라는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비키는 과자가 있는 선반이 거의 비어있어서 과자를 조금 더 가지러 창고로 갔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박스를 모두 재배치해서 필요한 걸 찾느라 15분 정도 걸렸고 돌아왔을 때 돈은 이미 없어져 있었다고요. 피오나는 저는 이미 제 구역을 다 채워놨어요. 그래서 쇼핑몰에 가서 쇼핑을 좀 하기로 했어요. 제가 없는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도둑이 누구인지 맞출 수 있겠어요? 피오나요. 강도는 밤에 일어났잖아요. 다른 가게들은 모두 문을 닫았는데 어떻게 쇼핑을 하러 갈 수 있었을까요? 피오나는 거짓말이 들키자 슈퍼마켓에서 도망쳤어요. 웬디는 직접 조사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알고 보니 피오나에겐 친구가 4명 있었습니다. 웬디는 피오나가 그들의 집들 중 하나에 숨어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웬디는 경찰서에서 일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색영장을 발급받거나 집에 그냥 갈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친구들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살펴볼 수 있었죠. 친구들의 새로운 게시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피오나를 숨겨줬을까요? 이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저기 저 손을 보세요. 피오나의 매니큐어를 알아보시겠어요? 잡았네요. 웬디는 범인을 잡는데 도움을 주고 슈퍼마켓 사장으로부터 보너스를 받았습니다. 이제 아시아를 여행할 돈이 생겼어요. 이 퀴즈를 풀어 웬디가 어느 나라를 먼저 방문할지 알아보세요. 중국이에요. 그리고 중국을 여행한 후에 어느 나라를 방문할 예정일까요? 일본이요. 웬디는 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때 갑자기 공항 경비원들이 문을 잠그고 이렇게 말했어요. 모든 승객 여러분 주목하세요. 위험한 범죄자가 탈출해 건물 안에 숨어 있습니다.
제발 침착하시고 조심하세요. 이 사람을 찾는 즉시 공항 운영을 재개하겠습니다. 웬디는 화장실을 가기로 했고 화장실에 들어가자마자 공항 보안 요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그림자를 보세요. 범인은 2번 칸에 숨어 있습니다. 범인은 잡혔고 웬디는 모험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웬디는 체크인을 하고 게이트로 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척이라는 잘생긴 남자가 그녀에게 다가와서는 웬디가 자신의 자리에 앉아있다고 했어요. 웬디는 그에게 자신의 표를 보여주며 그가 틀렸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척은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웬디요. 웬디의 좌석 번호는 161입니다. 그리고 척의 탑승권에는 191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저 숫자를 거꾸로 본 것뿐이에요.